겨울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해조류 삼총사, 바다보약 네. 삼총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앞에 모셔놨어요. 자, 첫 번째 별명이 천연 항암제래요. 오. 짜잔, 미역이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미역이 겨울철에 제철인가요, 교수님? 네, 사실 미역국 하면은 우리가 뭐 생일날에도 먹고 그리고 뭐 몸이 어디 아프거나 그리고 아이를 또 낳았을 때도 먹고 몸을 좀 풀고 싶다 해장으로도 먹고 뭐 사시사철 먹으니까 아마 국민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식물은 자기가 가장 잘 자라는 철이 있는 것처럼 미역도 제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3월 달이 미역의 제철인데요. 바닷물 온도 수온으로 보면 10도씨 전후일 때 이제 좋게 되고요. 3월 이후에 날이 너무 따뜻해지거나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해조류는 녹아서 없어지거나 곰팡이에 감염돼가지고 잎이 꺼먹꺼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좀 먹기도 좀 어렵고 또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도 있죠. 그래서 12월부터 3월이 제철인데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의 미역은 다른 찻잎처럼 아주 그 연한 순이 나오기 때문에요. 잎이 넓고 얇고 연해서 보통 쌈채소라든가 이렇게 무쳐서 먹기 아주 좋게 돼 있고요. 3월 이후에 나오는 미역들은 말려가지고 국물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역도 제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겨울철에 영양 만점 미역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몇 년 전에 출산 후에 미역국 참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할 정도로 정말 네. 진하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미역국 임산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특별히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죠, 오 교수님. 예, 물론이죠. 맨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네. 바로 암입니다. 암? 예. 이 미역에는 후코이단 성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코이단 성분이 사실은 이제 암세포를 스스로 죽이고 또 이 스스로가 죽는 자살 기전이라고 그러죠. 아파토시스를 갖다가 자극해주고 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들을 자극해줘서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데 이 미역에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미역귀 부분에 이런 미역귀. 후코이단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네요. 저는 미역 줄기는 뭐 이렇게 볶아서 먹곤 했는데 미역에도 교수님 귀가 달렸나요? 우리 얘기 듣나? 미역 귀가 뭘까요? 예, 교수님. 네. 모양이 귀처럼 보여서 그렇게 네.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이 줄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 줄기 끝에 미역귀가 달려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역귀 부분 지금 사진에 나왔듯이 저 미역귀 부분이 줄기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항암 효과가 있는 후코이단이 7배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코이단 성분은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도 하고요.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고요. 또 위궤양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죠. 아유, 아까워라. 저는 그동안 미역국 끓일 때 미역기 다 버렸는데. 네, 근데 이 미역기는 어떻게 먹어요? 보통 네. 미역기는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말려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튀겨 먹기도 해요. 튀각을 해 먹어요. 튀겨서. 미역기 튀각을 해 먹고 네. 그다음에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장아찌, 매콤한 장아찌도 해 먹거든요. 아니면 저는 그냥 이게 채 썰어 그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서 회처럼 먹기도 해요. 회처럼. 네. 아.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오, 그러니까요. 미역 잎보다 또 좋은 성분이 7배는 더 많이 들어있다니까 미역귀 앞으로는 챙겨 먹도록 해야겠고요. 또 그 밖에도 또 미역이 도움되는 분들이 있죠, 교수님. 예, 먼저 당뇨병인데요. 음. 이게 알균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미역 당뇨병 환자들한테 권할만 하고요. 게다가 이제 골다공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잘 모르시고 계신데 사실 우유 칼슘 많잖아요. 네. 근데 미역에는 그 칼슘이 우유의 10배나 됩니다. 10배. 아주 양이 많죠. 그래서 이 뼈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섬유소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성분들 자체가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죠. 방금 전에 정다운 아나운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이 임산부들. 그렇지. 아. 예. 여기에 요오도 성분이 있는데요. 네. 요오도 성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아들이 이 정신, 그러니까 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 중추신경이 굉장히 잘 발달돼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오도 섭취가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10억 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임산부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애들 나중에 IQ, 지능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애들 태어나고 나서 모유 수유할 때 네. 그때 모유 분비도 촉진하는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미역은 임산부들한테 아주 핵심적인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산후조리원 애 낳고 들어가가지고 평생 먹을 미역 다 먹었잖아요. 질리도록 먹었죠. 네. 미역하면 또 임산부인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한국인 임산부들만 미역국을 먹나요? 저는 미국인 여성 임산부들이 미역국 먹는다는 맞아.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먹나요? 오렌지 주스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마을에서 먹겠죠. 현천에서는.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게 사실 돌고 도는 거라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 음식 문화가 알려지게 되면 곧 K푸드로 미역도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전 문헌에 보면 미역을 언제부터 먹었나 그러면 고려 시대 사람들이 그 고래가 새끼 낳고서 이렇게 미역기 뜯어먹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됐나 봐요. 우리나라 고래들은 좀 작고 얕은 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서 그런 걸 보게 돼서 아, 이거 고래도 먹는구나. 그래서 이제 먹었다는 설이 있긴 한데 실제로 그건 예전 일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만약에 미역국을 드시고서 네. 몸에 붓기가 빠진다거나 혈액순환이 잘 된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가 치유된다거나 이런 그 효능을 자기가 못 느꼈다면 아마 먹질 않으셨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걸 보면 그런 기능은 아마 몸으로 체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미역도 제대로 먹어야지 그야말로 약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미역의 궁합, yes or no, 미역의 사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역은 두부, 들깨, 참기름과 함께 먹으면 더 좋다고요, 신 교수님. 네. 모든 음식은 사실은 그 도움이 되는 음식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사람하고 마찬가지겠죠. 네. 친구들도 뭐 마찬가지인데 특히 두부는 아시다시피 그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이 풍부해서 참 좋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아이소플라본이나 다른 성분들 그리고 사포닌 같은 성분들이 물과 기름에 같이 녹는 성분이라서 이제 두부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에 있는 요오드를 바깥으로 빼내는 기능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부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오드에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자꾸 빠져나가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역이 같이 들어가면 미역의 요오드가 그 요오드 빼내주는 거를 좀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오드 균형에도 좋고 그리고 두부의 칼슘을 또 흡수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니까요. 네. 두 개의 궁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같지 않은 영양소 그리고 배출해 주는 걸 막는 거로 좋고요. 들깨는 뭐 맛도 굉장히 좋지만 들깨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라든가 단백질 그런 성분들이 미역의 부족한 성분들을 메꿔주고요. 마찬가지로 참기름도 고소한 맛을 더해서 미역의 약간 비릿한 맛도 잡아주고 영양적으로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네. 두부, 들깨, 참기름 꼭 기억하셨다가 국이나 이렇게 그 조림 요리에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부 넣은 들깨 미역국 한번 끓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이 미역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과 궁합이 안 맞을까요? 슬프다. 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역국에 파를 안 넣더라고요, 신 교수님. 네, 맛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 파에는 그 유황 성분하고 인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 유황하고 인이 몸속에 대사를 할 때 칼슘을 좀 배출시키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미역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철분들 오히려 배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파는 좀 적게 넣으시거나 안 드셔서 안 넣고 미역 조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네. 말씀 듣는 사이에 미역과 두부가 서로 사랑하고 싶다고 맺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예요. 있는데 진짜 그러셨죠. 저희가 미역국을 끓일 때 참기름이나 뭐 들깨는 조금 넣잖아요. 근데 맞아. 미역하고 두부를 저는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네. 미역하고 두부를 이용한 요리 해주시죠. 찰떡궁합 요리. 오늘 첫 경험하게. 설레네요.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저희 만들 거는 네. 그 미역 두부 네. 그 누룽지탕이에요. 누룽지탕이요. 한국 중국 식사로 음식, 굉장히 중국 안 음식. 좋아. 네네네. 보면 먼저 미역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또 단백질인 두부, 그다음에 이 새우도 좀 들어가고 네. 파는 뺐습니다. 그래서 마늘과 생강만 넣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이 고추 있는 색깔 있는 게 좀 들어가지고 네. 간장, 참기름, 그다음에 뭐 식용 이런 포도씨나 식용 이런 게 좀 네네.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료 네, 준비해서 네. 자, 예. 해볼까요, 선생님? 네, 먼저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불을 좀 켜야 됩니다. 자, 첫 경험이니까. 저는 근데 또 네. 미역 손질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 미역. 네. 아, 그거 얘기 먼저 해줘. 이거 하고 가야 돼. 네네네. 자, 미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이렇게 바락바락 좀 이렇게 미끌미끌한 게 많아요. 그래서 네. 바락바락 칠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좀 물에 좀 담궈 놓기도 네. 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그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묶어 놓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염도와 같은 바닷물 같은 염도에 이렇게 흔들어서 먼저 네.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치대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지고요. 네. 그렇게 치대고 난 다음에 물에다 좀 담궈 놔두시면은 염분이 좀 빠져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근데 있습니다. 그 마트에 사러 가면은 다 시커매가지고 네네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물미역이랑 마른 미역 좋은 거 구별하는 것도 좀 네, 알려주세요. 먼저
요즘 이제 제가 물면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네. 먼저 이렇게 보면 겉이 마른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어. 그리고 비벼봤을 때 이렇게 손에 뭐가 안 묻어 나오는 게 굉장히 신선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탱탱한 느낌 나는 게 신선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미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 까만 거. 네, 네. 이거는 줄기하고 다 있어요. 미역 귀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마른 걸 불려놓은 건데 네. 요거는 가운데 줄기 볶아두셨다고 그랬죠. 줄기. 오, 예. 그거 제거한 잎만 있는 거예요. 좀 요거는 파랗다 이거는. 예, 좀 데쳐서 이렇게 그 건조해 놓은 거거든요. 그다음 요거 말고 염장이 있는데 염장은 새까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요리하겠습니다. 네, 자, 됐어요. 네, 자, 불 올렸습니다. 불 이제. 올렸어요. 네. 기름도 넣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뭘 하냐면 요 자, 마늘. 마늘하고 생강 좀 생강. 살짝 볶아주세요. 향 좀 나게. 향 좀 나게 볶아주시면 돼요. 네. 여기 볶다가 여기에 기름 조금 달궈졌을 때 여기에 새우도 좀 같이 새우. 볶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집에 오징어 같은 거 있으면 넣어도 괜찮아요. 그럼 해산물 어떤 건 상관없어요. 예. 집에 많아요. 집에 뭐가 더 많으세요, 진짜. 우리보다 나은데. 쟁여놓고 먹어야지. 그러시는구나. 예. 이렇게 다 볶아지면은 네.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서 팔팔팔 끓여주세요. 물을. 예, 팔팔팔 끓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예. 자, 끓고 있네요. 이제 이제 새우가 익고 예, 있어요. 조금 익었고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다가 네. 예. 볼구족족하게 그렇죠, 올라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빨리 조리하고 싶으면 이거 끓는 불을 부으면 아주 빠르게 조리가 그렇군요. 되거든요. 예. 여기에다 좀 물을 익었어요, 넣어주시고 진짜. 여기 팔팔팔 끓이신데 여기다 간은 간장을 한 2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간장을요?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끓으면 두부도 좀 아, 넣어요. 오늘 두부가 궁합 그렇죠. 좋다고 두부가 했으니까. 좋아요. 두부를 네. 미역보다 먼저 넣으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순서로 마늘하고 생강의 향을 내고 그다음에 새우 넣고 끓이고 그다음 두부 넣고 맨 마지막에 저희 미역을 넣고 아, 그래요? 예, 그게 순서가 좋습니다. 네. 미역의 식감이 색깔도 굉장히 좋거든요. 음. 이렇게 끓는 데다가 네. 여기 이제 팔팔팔 끓으면은 요 물렁말렁 농도를 낼 거거든요. 중국 음식 스타일. 그렇죠.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네, 여기까지 미리 해가지고 끓여서 미역을 시간이 볼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그 자, 그래서 미역까지 미역까지 집어넣으신 넣고 거군요. 그다음에 요 고명이니까 네. 요런 고추 같은 거 넣으시면 돼요. 집에 있는 거 파란색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물렁말렁 여기 농도를 냈잖아요. 중국 네. 요리처럼 여기다가 참기름 좀 넣어주시면 돼요. 좀 그렇죠. 미역은 맨 마지막에. 미역은 맨 마지막에 넣고 이렇게 그래 이게 파란색이 살아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요즘은 이렇게 그 튀겨놓은 누룽지를 판매합니다. 예, 그런 거에다가 이제 여기 좀 저녁을 한껏 좀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거 팔팔팔 끓여도 여기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릇만 달구시면 돼요. 아니 근데 좀 특이한 게 네네. 저는 이 끓여놓은 재래에 그냥 누룽지만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게. 굳이 또 뚝배기에 설거지 2개 나오게. 이게 뭔가 저희 있네. 이 누룽지 이 그 미역 두부 미역 그 누룽지탕 같은 경우는 네. 기로 먼저 먹어야 돼요. 아, 맞아. 기로 먹어야 돼. 그래서 중국집 가면. 한껏 맛있게 요리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럼 소리도 좀 맛있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로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거 들리세요? 지글지글지글. 아, 이거구나. 맞아, 이 소리지. 기로 먹는 미역두부 누룽지탕. 진짜 근사한 한 끼네요. 네. 드셔보세요. 네, 손님 오셨을 때 해드리면 아유, 조심하세요. 네. 자, 이게 더 완성됐어요? 네, 오. 담아볼게요. 담아볼게요. 담아드릴게요. 아유, 아우, 귀로 한번 먹고, 눈으로 또 먹고, 입으로 또 먹고. 이제. 미역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혜주 씨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드려볼까요? 와, 저도 한번 준비를 해서 먹어볼게요. 아, 궁금하다. 뜨거우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예.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드세요. 네, 어휴. 네네네. 어디? 미역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렇죠. 아,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소리 들리시죠? 이 씹는 맛. 구수해. 이게 진짜 미역도 부드럽고 국물도 이제 전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술술 목 넘김이 굉장히 좋고 네. 이거 속 불편할 때 먹으면 속이 좀 코팅되는 약간 좋겠다. 해장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비릴 것 같았는데 비린 맛이 전혀 없네요. 예, 두부가 들어와서 그럴까요? 깔끔하게 잡아주네요.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미역을 저는 이제 물미역 싸면 초고추장에다가 보통 찍어 먹었었는데 익혀 먹는 게 영양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교수님? 네, 그 미역의 그 주 영양 성분은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알긴산하고 알긴산을 이루는 단량체인 AHG라고 언하이드로 갈락토스, 그 무수갈락토스가 주성분이고 미네랄이기 때문에요. 모든 그
활성을 일으키는 영양 성분들이 열에 다 안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는 비타민이나 약간 열에 약한 거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미역의 영양소는 열에도 안정하니까요. 요리하실 때 열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게 요리하시면 되겠습니다.